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 뉴스를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수 희성이 사망에 충격을 안겼고, 배우 고 김세론의 죽음 이후에 배우 김수현으로 불똥이 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희성 사망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김세론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론은 어그로 유튜버들의 끝없는 비난과 악플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2월 12일 한 달 전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뒤늦게 죽음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 얘기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 유튜버를 포함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김수현 씨, 배우 김수현이 과거 김세론과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김세론이 김수현 소속사 1인 기획사죠. 소속사에 영입되면서 같이 소속돼 있었고,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에 출연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에서 빠지고, 또 그 작품이 이제 피해를 입었죠. 한 80% 90%가량 촬영된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피해 금액을 원인 제공자가 김세론이니까 제작사 쪽에서 피해를 면제하라고 소속사로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은 200억 정도 제작비가 당시에 드는 그런 작품인데, 김세론이 200억을 갚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소속사하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옛날 얘기고 당시에 그런 일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김세론이 최후에 7억 원, 6억 9천 얼마라고 그러죠. 이 돈을 이제 김세론이 떠났고 피해 보상한 금액으로. 근데 김세론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변압기 부수고 또 상가로 돌진해 상가의 피해 이런 거를 다 개인 돈으로 다 보상을 하고 나서 돈이 없었고, 이 드라마 제작사 7억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소속사가 대신 갚았는데, 이 돈이 이제 뒤늦게 김세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줬고, 이런 과정에서 김세론이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채무 변제를 뒤늦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둘이 사귀었다고 나오는 그 시점은 김세론이 중학교 2학년 때이기 때문에 15살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그제죠. 11일 날 한 유튜브 채널이 김세론 유족들이 제보한 내용이라면서 뽀뽀한 사진, 김세론 볼에다가 김수현이 뽀뽀하는 사진이죠. 이 사진하고 이제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을 이제 공개했고요. 어제는 골드 메달리스트, 김수현 수속사죠. 골드 메달리스트가 돈 7억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전후 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김세론이 한 달 전에 사망했을 당시만 해도 이 얘기는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론이 악성 유튜버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기에 대한 희망이 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걸로만 알려졌는데, 전 소속사와의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김수현은 그러면 과연 김수현이 골드 메달리스트에서 김세론을 영입해간 당사자가 바로 김수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사 영입 1호 연예인을 데리고 있다가 그런 음주운전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소속사가 피해를 입고 큰 돈을 변상해주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김세론과 한때 사귀었다고 그러는데 떨궈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갔느냐, 사실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세인의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은 김세론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그런 그 돈 문제가 변제해야 될 돈이 있었고, 이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김수현이 소속사 대신해서 7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갚아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 내용을 김세론 측 유가족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김세론이 어릴 때부터 이모처럼 따랐던, 김세론 엄마하고는 친자매처럼 지냈던 이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모든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또 위임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임장을 받은 이유는 이번 악성 유튜버들
과 또 이런 김수현 소속사가 열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임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궁금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모는 굉장히 일단은 조카죠. 김세론이 그런 힘든 상황을 겪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호소를 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족들이 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도 안타깝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혼자서 힘든 거를 다 짊어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해하고 굉장히 온 가족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앞에 설명을 좀 했지만, 당시 김세론이 그 7억 원을 김수현 소속사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인 기획사의 메인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매달리다시피 그 돈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받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빠, 나 세론이야. 내용 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의 몇 %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 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만 하냐,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안타깝게도 이 문자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문자는 카톡으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카톡 읽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도 답변이 없었고, 또 몇 차례 더 문자를 했을 때 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알 수 없음으로, 카톡이 알 수 없음으로 바뀌는 거는 전화번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어떤 답변이라든가 대화로 손을 내밀어서 한다는 거는 거부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김수현이 아주 비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이모 얘기로, 김세론 이모 얘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7억 원 변제해, 7억 원을 대해서 변제, 회사 돈을 대신 변제해 준다고 김수현 씨가 언급했을 때, 이 돈을 김세론의 이 부채를 김수현이 떠안을 듯한 그런 뉘앙스, 김세론한테는 실제로, 김세론은 이모 말에 의하면 이 돈은 꼭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형편이 피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았다고 그래요, 김세론은. 나중에 이제 이게 소속사에서 정식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내용 증명이 날아오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 소통이 이제 되지 않았고,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김세론으로서는 김수현에 대한 어떤 과거의 그런 영입되기 이전부터 두 사람이 어떤 애틋한 관계였다고 어쨌든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문자 내용처럼 꼭 이렇게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호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김세론이 골드 메달리스트로 이적할 때, 그때는 이제 YG에서 그쪽으로 옮겨갔을 당시라 그러는데, 이때 이모 얘기로는 김세론이 골드 메달리스트 김수현 쪽으로 이적하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반대한 이유가 그냥 단지 소속사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김세론이 수현이 오빠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렸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신생 기획사로 가고 싶다. 또 김수현도 부모님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일단은 제가 우리 소속사에 새로운 일을 데려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안심을 시켰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또 심지어 나중에는 뭐 결혼 얘기도 얼핏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김세론 입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2000년도 2020년인가 21년인가 이때 20살 때, 김세론이 이제 20살 초 이제 성인이 됐을 때죠.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세론의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사실 아까 200억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김세론이 그 사냥개들이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 시즌 1은 다 오픈이 됐고요. 지금 아마 시즌 2 이후에도 제작을 한
작품인데 뭐 저도 시즌1은 제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액션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재밌습니다.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이제 제작비와 관련해서 김새로운 음주운전 때문에 합류되지 못했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됐죠. 뭐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각심을 높게 굉장히 음주운전 자체를 거의 그만큼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 유명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연예인들처럼 인기로 대중 인기를 가지고 사랑을 받는 이런 아티스트들은 더욱더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새로는 나이가 어린 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이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런 잘못이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나치게 과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힘들게 괴롭힌 유튜버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강경하게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향해서는 국회 국민청원에 지금 올라가 있고 이달 26일까지 이제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유가족들은 김새론이는 이미 죽고 세상에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늘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고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이거를 마치 억울한 유튜버들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를 계속해서 알리고 과하게 공격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지나치다.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피해를 받으면 고소를 해도 그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강력한 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국민청원에도 많이 좀 동참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편지 공개된 시점이 보니까 김수현이 2018년 당시 이제 군복무 중인 시기입니다. 김수현이 2017년에 10월에 입대했죠. 그리고 이때는 김새론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편지 물론 이게 공개가 됐지만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로 이렇게 단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간 좀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이런 얘기라고 해주고 싶었다. 얼굴을 보기 힘든데 마음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막 부담되면 안 되니까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어.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연애 편지도 쓰고 가족들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했지만 군대에서는 사실 뭐 요즘은 좀 다르죠.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휴대폰 통화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오로지 편지 하나에 의존해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6개월을 보내고 이렇게 군대 생활을 보냈던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편지에 대한 어떤 비유 뭔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좀 제3자가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이게 만약에 김새론에게 보낸 김수현이 편지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새론 이모가 이제 말미에 얘기를 한 말 중에 저하고 인터뷰 중에 전화 인터뷰한 중에 어느 시점에 나이 차가 10살 정도 나죠. 그런데 새론이가 뭘 농담 비슷하게 이제 했겠지만 어린애 갖고 놀지 말라 이런 말도 했다고 엄마나 이모하고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때는 얼마든지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또 배우 선후배 사이이고 또 김수현 씨가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한류 스타이고 그래서 크게 거부감 없이 아마 그런 얘기들이 농담이든 진담이든 반농담으로 주고받았으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당분간은 이 얘기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는 또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충격을 좀 줬죠. 지난 10일이었죠. 10일 오후에 자택인 서울 강진구 아파트에서 휘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바로 전날 중국을 다녀왔고 또 지금 시점으로는 이번 주 그런데 15일 날 콘서트가 KCM 합동 콘서트가 예고돼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이렇습니다. 어쨌든 매니저가 연락이 안 돼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했고 또 같은 건물에 산다고 그러죠, 부모님이. 그래서 엄마가 휘성의 거처로 내려가서 쓰러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119를 불러서 119 소방대가 심폐소생도 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걸 이제 확인해서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도 현장에 가서 상황 파악을 했겠지만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특별히 이렇게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걸로 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봤는데, 한 가지는 또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이 흘린 내용입니다. 주사기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마 경찰에서 그런 얘기들이 공식적이지 않는 비공식적으로 언급된 부분일 텐데, 어쨌든 경찰이 그냥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일단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했고요. 부검 결과에는 미확인,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검을 할 때는 혹시라도 약물과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외부 침입에 의한 타살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부검을 했을 텐데 어쨌든 결과는 알 수 없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가수 휘성은 물론 조금 전에 앞서서 김세련의 죽음이라던가 그 앞서서 몇 년 전에 구하라라든가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 이 반복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연예계 안팎에서도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세상을 떠난 사람은 떠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휘성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많은 선후배, 동료들 명복을 비는 그런 SNS에 글을 많이 올렸고요. 연예계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우울증이라던가 어떤 일에, 되게 보면은 어떤 일에 김세론도 그렇고 음주운전이었죠. 또 휘성도 과거에 또 프로포폴 관련해서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또 법적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다른 생을 마감했던 다른 연예인들도 보면 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불찰이든 아니면 타의에 의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도마에 올랐던 그런 문제에 연루돼서 대중에게 악성 댓글을 받게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또 불량한, 양심이 불량한 프로 유튜버들이 아주 공격하기 위한 공격, 이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SNS라든가 개인 모바일로 인한 1인 모바일 시대가 아니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도 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지만 어떤 악성 댓글에 공격을 받고 심정 충격, 우울증,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결국엔 생을 마감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앞으로도 많아질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보면 그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의견을 보면 그런 악성 댓글이 원인이 됐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참 굉장히 심각하고 이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휘성이 과거에 약물 문제와 관련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휘성이 당시 했던 멘트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울 장애가 가짜라든가 꾀병이라든가 망상이나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다면 현 시대 최악의 살인마는 그자다. 덕분에 더 죽고 싶어졌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집에 숨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 공경을 하고 마음이 무척 힘들고 괴로우면 집에서 나오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대중 앞에 나서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게 심각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반복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정신건강 서비스 같은 이런 연예인들이, 일반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연예인들이 이런 부침이 심한 연예계, 인기가 있을 때는 정말 화려한 조명과 박수를 받다가 조금만 내려앉으면 그냥 바닥으로 내몰리는 이런 부침 심한 연예인들은 더 이런
심리적으로 고통을 아주 더 크게 받습니다. 일반인보다도.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에 이걸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진짜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 같은 특별한 그런 제도가 없다면 이건 절대로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어떤 대안으로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튜브로 다루는 것들이 꼭 이렇게 나쁜 얘기만, 남의 약점만 파헤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얘기도 얼마든지 많고 선한 이야기, 또 착한 비하인드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래도 남을 공격하고 까발리고 이런 거보다 사람들이 시선을 덜 받으니까 이런 어그로 유튜버들이 많이 탄생하게 마련인데, 그렇지만 추세가 그렇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어떤 기준을 벗어난 그런 분들한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재 요소가 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법적 어떤 기준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하라 이거죠. 그게 필요하다면 하되 책임을 지라. 이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밝은 소식보다는 좀 우울하고 복잡하고 또 논란이 된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